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좀, 이 꿈꾸는 미래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어제 개장 전 이야기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수소트램. 공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현대로템 주가가 여기 보시면 여기 현대로템 거니까 여기 수소트램 컨셉트카를 원격 중에 시연을 최초 공개했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분명 영향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매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는 또 충전 인프라 코아젠 뭐 본격 가동이라고 해서 뭐 공동 출처 뭐 이렇게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넘어가서 보면 지금 현대로템을 이제 지분을 좀 매각을 할 거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단독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지난해부터 뭐 착수해 현재 뭐 매각 협상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로 다른 기사 보면 하여튼 뭐 지금 매각 방식과 가격 등 검토 중이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 사항은 아니에요. 확정 사항은 아니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걸 보고선 어쨌든 현대로템의 철도 부분이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계속적으로 전체 철도 부분 손실액이 흑자 전환, 작년에는 이제 줄고 전체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뭐 실적이 별로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구조조정 차원에서 잘라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뭐 전기차를 확대하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그림, 결국에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지금 플라잉카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진행할 건데 굳이 철도가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면 뭐 여러 뭐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60조 원의 을 전기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 연료 전지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팔고선 자금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결국 플라잉카거든요. 플라잉카를 좀 고급지게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하여튼 자금을 막 확보를 해서 미래에 대해서 뭐 액션을 많이 취하려고 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추가로 뭐 내용이 뭐 다른 것 기사를 좀 보면, 다른 뭐 최근이라면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잘 정리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행보는 지금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내연기관에 있는 부분을 지금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뺏어오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추가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자동차에서의 이제 원가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배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이제 뭐 리스식으로 하고 자동차를 파는 식으로 해서 자동차 가격 자체를 낮추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결국 전기차에 더 너머에 있는 결국 자율주행차로 이어졌을 때 결국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결국 거대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할 텐데, 그렇다면 단순히 이걸 팔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공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 구독 경제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캐시카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국에는 서비스 회사로서 진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정의선의 계획이다라고 뭐 여기서도 이렇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표현도 했는데, 쭉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추가로 볼게 쭉 가장 저는 좀 포인트로 둘 수 있고 둬야 되는 부분은 항공 모빌리티,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게 플라잉카라는 거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결국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이고, 지금 실제로 뭐 드론 택시라고 해서 이제 2023년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해당 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실제 그런 드론 택시들이 뭐 드론 택시가 뭐 이미 어느 정도 사람 탈 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 시연이 된 부분이고 상용화에 대한 어느 정도 액션들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미국 항공우주국 부장 출신, 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인재도 확보하고 자금도 뭐 확보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거대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추가로 또 보면 또 다른 기사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영국에서 도심의 플라잉카 공항 구축 하늘길 연다라는 게 뭐 작년 8월에 이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사람들의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어서 지금 뭐 전기차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인해서 뭐 인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약 취소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도 나왔던 부분인데,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물론 지금 전기차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좀 더 본다면 결국에는 요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뭐 일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어느 정도 거쳤다 전기차로 넘어갈 줄 알고 하이브리드카에 올인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좀 뒤처진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뭐 특허 같은 경우 도요타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따라오려면 또 금방 따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부분 뭐 현대차가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자율주행 차 쪽은 혼다에서 이제 레벨 3에 대한 부분,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와서 그거는 조금 뭐 현대차가 좀 미진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또 전기차 위에 또 수소차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는 어쨌든 현대차가 굉장히 뭐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더 앞을 본다면 이 플라잉카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플라잉카에 대해서 뭐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액션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물론 너무 이게 앞서 가다가 좀 잘 안 풀린 뭐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당장 눈앞에 거를 포기하고 요거에서만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도 하면서 지금 요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키워드를 두고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로템이 진짜로 뭐 철도 부분만 띄어서 매각을 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또 해서 뭐 매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을 키워서 지금 뭐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표현도 했었고, 4개월 전쯤에 실제로 2만원 이상의 흐름도 나왔었던 현대 로템이고, 뭐 지금 뭐 수소 트램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현대 로템이 과연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뭐 매각이 진행할지 안 될지 뭐 결정된 상황 없고, 매각이 될 가능성이 뭐 매각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주가가 움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철도보다는 결국에는 좀 더 플라잉카에 신경 쓰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어쨌든 매각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수소 쪽으로는 조금 영향을 집중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대로템 차트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면, 어쨌든 현대자동차 그룹은 뭐 전기차, 수소차 그 이후에 있는 플라잉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현대로템 차트로 넘어가서 현대로템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뭐 꼬리도 길게 달고 뭐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뭐 차트 좀 더 길게 보면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 뭐 절반 정도의 지지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갭라인에 대해서 지켜주는 가운데 슈팅이 나왔고, 또 여기 매물에 대해서 한번 손바뀜을 해주는 과정이 발생했다. 다만 여기서 뭐 바로 이렇게 못 가고 뭐 매각 안 해요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에 좀 안 좋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뭐 시가도 깨고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잡아주다가 움직일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어쨌든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접근하기는 조금 뭐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금 영상 같은 경우 현대로템을 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런 미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그러한 뭐 영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당하게 뭐 5일 이동편선 무난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꼬리에 어제 추격 매수에서 물리셨다면 조금은 뭐 좀 빠르게 뭐 쳐낸 다음에 밑에서 뭐 재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에 대해서 열어두고 좀 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번 영상은 현대로템으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미래상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영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